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10배 오를 아이온큐 테슬라 신기술과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주식이 현재 많이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15달러를 가냐 안 가냐를 이제 판단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15달러를 갈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이제 신기술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온큐가 실적 발표 때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조 정도 되고 있고요. 2028년도까지 20조를 예측하는 기업, 한 주당 주식의 가격이 100달러 이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들이 아이온큐 매수를 하고 성장성에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면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그리고 대중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일단 60큐비트짜리를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64큐비트짜리를. 그 다음에 이제 128큐비트를 만들어내는데,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술의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더 많은 큐비트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128큐비트까지 늘려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셔틀링이 돼야 되고요. 셔틀링이 돼야 된다. 움직임이 원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 연결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예측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학술 기관에서도 얘기하는 내용들이 셔틀링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큐비트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부분이고, 이 레이저 방식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 사이에 전극에 있는 전극들 사이에서의 전기장 가지고만, 아니면 그런 것을 반발력을 통해서 이 이온들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문들이 나왔었는데, 트랩된 이온 큐비트의 고층 실도, 레이저 없는 범용 제어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고, 더 전극을 더 얇게 하고 또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왕복 거리 정도까지도 계산하면서 또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트랩 이온 셔틀링의 폐쇄 루프 루프의 최적화와 그 다음에 이런 이온들이 손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960 떨어진 곳까지 셔틀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손실 없이 1920 거리에 대한 왕복이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전극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양옆으로 여기 전극에 24V, 12V, 5V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는데, 그 걸려진 전압에 있는 양자 회로 안에서 이온들이 붕 떠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이온들의 개수만 늘릴 수가 없고, 이 회로를 좀 더 정밀하게 구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를 하겠죠. 회로의 크기를 완전히 키워버려서 그렇게 해버리자는 또 이제 될 수 없는 부분이고, 회로 크기만을 키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회로 크기를 키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최근에 발표된 연구는 이 칩 두 개를 칩 두 개를 붙여놓고 이 사이에 이 이온을 띄어서 넘겨버리는 거죠, 다른 칩으로. 그래서 한 개의 칩으로 끝까지 늘릴 수 있는 한 개만큼 늘려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칩 두 개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붙여가 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한계는 있겠지만은, 인터칩 인트랜스포터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 정도 기업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었고,
또 이거는 이제 당장 광학 연결할 필요가 없이 어떤 또 큐비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어느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예 아이온큐처럼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그렇게 아예 외부적으로 외부의 칩을 분리된 칩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그래서 128 큐비트가 단일 양자 칩에서 구현이 될 수도 있고 64 큐비트를 두 개를 붙여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128에다가 금방 도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연구와 또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24 큐비트 달성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손실 없이 정확성이 생명이죠. 손실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동할 때 있어서 스핀도 잘 유지가 돼야 되는, 원자의 스핀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밀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좋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이 이온 트랩 방식과 그런 어,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를 만약에 없이 제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치 자율주행의 레이더가 없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는 테슬라의 노력과 같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레이저 방식을 계속 쓸지, 레이저 방식을 없이 또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서 또 엄청난 수준의 기술적 도약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레이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오면은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아이온큐는 매출을 450조에서 850조까지 늘려나간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뭐 20년 뒤, 10년 뒤까지 봤을 때는 주식의 가격이 10배가 오른다라는 거는 뭐 변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이 가격의 조정을 받아도 그냥 계속 갖고 있을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가 저점이냐라는 것은 이제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달러에서 10달러 사이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6달러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신기술이 있는데 어떤 신기술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220달러가 이제 250달러를 갈 수 있을지, 하반기에 발표될 신기술, 하반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조 컴퓨터라는 것이 바로 그 신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뭐 아이온큐 앨런 머스크가 2014년도 7월에 발표한 8K H100 상당 H100에 해당하는 수준의 트레이닝에 관한 도조 컴퓨터 서버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도조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8K라는 엄청난 고해상도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도조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에서는 도조는 무슨 의미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량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AI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는 도저 총 컴퓨팅이 2024년도 10월 100엑사플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했는데, 1엑사플롭이 초당 1조 컴퓨터 작업과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H 100엑사플롭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A100 GPU가 32만 개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컴퓨팅 용량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거 지금 얘기한 거 거짓말 아니고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 도조 컴퓨터가 엄청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컴퓨팅이 될 것이고, 그게 발표가 된다라면은 주식의 가격은 당연히 250달러 이상을 찍어버리고 280달러까지 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제 5천억 정도를 투자해 놨다는 상황인데, 5천억은 조금 작아요. 조금 작지만 10조 이상씩 지금 GPU를 사들이는 것 비해서는 투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과연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적인 부분이다. 하지만은 도저 컴퓨터는 8K에 해당하는 온라인 서버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기 때는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대강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3의 딜리버리와 프로덕션 양이 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좀 수익이 낮게 나와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소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럼 주식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점도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하이 팩토리에서 95만 대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60만 대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생산량이 뭐 200만 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른 팩토리에서도 계속해서 차량에 대한 생산량을 늘려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줄어들었던 시절을 넘어서 앞으로는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가운데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거기에 더불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 쪽에서 H100 클러스터의 그런 구성과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얼마 정도까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또 한 번의 주식의 가격의 움직임이 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적 발표 때 이 내용을 다룰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AI 컴퓨팅에서 세계의 뭐 1위를 먹어야 되는데, 1위를 먹기 위해서는 도조라는 이 컴퓨터 자체 개발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컴퓨터가 세계 5위, 1위, 뭐 5위 이런 식의 파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려면은 또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 10월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나게 된다라면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그런 게 실패로 끝나게 됐다, 도저 컴퓨터를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뭐 주식의 가격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뭐 엔비디아한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사실상 종속 관계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목숨 걸고 개발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예측한 만큼 뭐 100 엑사플롭스가 달성이 됐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인 테슬라의 주식의 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10배 오른 아이온큐 테슬라 신기술과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온큐는 차세대 칩이 어떤 형태로 이제 또 개발될 것인가를 이번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해주면은 첨가적인 사항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온큐 주식이 한 15달러 이상을 치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도조에 대한 내용을 또 10월 달에 또 잘 발표를 해주게 된다면 주식의 가격이 폭등할 텐데요. 어떤 형식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두 기업 모두 다 자신의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좋은 신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이 기업들의 주식은 10배 그리고 100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시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